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권은 이미 마쳤고 지금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1절에서는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접했을 때 용신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평진전에서는 사주를 풀이하는 방식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사주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격이 크레스가 높으면은 좋은 사주고 어, 격이 낮으면은 보통 평범한 사주다. 따라서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는 이 사주를 통변하기 위해서는 이 사주가 어떤 격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야 되죠. 어, 그것이 격을 찾는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 이게 명리 공부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이런 이 사주를 놓고 무슨 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거는 정인격입니다. 인성이 신금에서 장생을 얻어서 저 중기가 투관돼서 정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재성의 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성격, 정인격으로 볼 수 없고 제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인격인데 극을 받았기 때문에 파격입니다. 정인격이 깨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냥 정인격이 깨지지 않고 온전한 정인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왜 그러냐면 재성이 정관을 넘어서 그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재성이 이, 이 재성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을이 정관이거든요. 자기를 극하는 거죠. 을목이 극을 받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서 극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인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 정인격이다, 정인격이 파격입니다, 재성격입니다, 온전한 재성격입니다, 정인격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평진정 원문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자평진전 원문에서는요, 요 사례를 형광격으로 보고 있어요. 정광격으로. 왜 정광격으로 보느냐? 이 자평진전에서 이 격은요, 월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월령은 이 사주 여덟 글자에서 가장 파워가 센 글자입니다. 역량이 가장 뛰어난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 임수는 오히려 투관됐다고 그래도 극을 받았기 때문에 약하고요. 이 정관은 천간에 있는 무토로부터 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원령 자체가 힘이 있는 데다 대고 힘까지 받았으니 더 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여덟 글자를 주도하는 그런 힘과 역량을 가진 글자가 원령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관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자평진전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경우 인성격의 측면은 겸해서 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메인 주된 격은 정관격의 논리를 가지고 사주를 풀어야 돼요. 이거는요. 어, 정관격의 논리를 가지고 상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격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과 관계된 것이고요. 격이 정해졌으면 이 정관격이든 뭐 상관격이든 그 격이 일간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원령이 가장 파워풀한 글자인데 이 글자가 아, 일간이 쓰는 글자인데 그래서 용신이죠. 사용하고 있는 글자인데 이것이 이거를 활용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오게끔 하는 것이 상신입니다. 가장 강력한 글자를 사용했을 때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상신이에요. 그 상신 때문에 나한테 좋게 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역량을 가진 글자를 활용했을 때, 사용했을 때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 이 상신은 이른바 이제 적천수적 접근 방법,
사주 해석 방법에서는 이른바 용신에 해당하죠. 이 상신을 어떻게 찾느냐? 그 찾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죠. 순용과 역용을 해라. 살상거비는 순용을 하고, 살상거비는 역용을 하고, 재반인식은 순용을 해라. 이것도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이것도 상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예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절에서는 격을 어떻게 찾느냐, 또 격이 찾았으면 그 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격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신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원칙적인 설명을 일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절에서 격이 여기처럼 정관격이다라고 찾아졌으면 이제 정관격은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고 격이 완성되는지 또 완성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그게 격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거를 2절에서 8개의 격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격이나 재관인식, 제격, 관격, 인격, 식격 이거는 이미 다 봤고요. 오늘은 어, 이제 이 편관격, 이른바 살격, 칠살격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격이 이루어지고 어느 경우에 격이 깨지는지를 공부하는 거죠. 격이 이루어졌다가 깨지는 원인은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때문에. 어, 뭐가 귀신이고 뭐가 희신이냐? 그거는 이렇게 봐야죠. 아, 이 원령에 이렇습니다. 이 원령에 의해서 이제 격이 찾아졌으면은 일간은 원령과의 관계에서 격을 찾는 데 활용되는 거고요. 이 사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6글자를 원령에 짝지어서 대비시켜서 판단을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 편관격이니까 편관격이 성격되는데 도움이 되는 유리원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희신이에요. 반면에 편관격이 성격되는데 불리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기신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됐다가 이 기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합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합격이 됐다가 제대로 된 상신이 작용하면 다시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신이 깨져버렸다, 파괴됐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합격이 되면은 일간 입장에서 나의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역량이 좋은 글자를 활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리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은 유리한 걸 플러스라고 그러고 유리함이 없으면 플러스가 없으면 제로 아닙니까? 뉴트럴한 이 중립 아닙니까? 합격이 되면은 움직이면은 이 가장 강력한 기운 활용하면 나한테 불리하게 마이너스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런 작용이 있죠. 이렇게 6글자를 원령에 대입시켜서 보면은 격이 이루어졌는지 격이 파괴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평진전에서는 이 사주 8글자를 분석 내지는 통변을 할 때 이 격 위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파워풀한 글자를 활용하면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느냐. 그건 성격. 가장 성능적인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나한테 불리하게 온다. 그건 파격이죠. 파격. 그래서 부기의 기틀, 부기의 본원적인 근본적인 것은 이 원국에서 정해집니다. 이 원국이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죠. 대우는 원국의 부기가 언제 드러날 것이냐, 구체적인 그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대운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원국이 합격이 되면 대운에 의해서 성격되는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원국을 성격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국의 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변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대운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국이 폐격됐는데 대운에 의해서 성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운에 의해서 성격된 것을 세운에 의해서 다시 합격으로 되느냐? 예, 그런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세운은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 즉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응하는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응기라고 그러죠. 유년 또는 세운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대운의 천간과 지지를 이 사주 8글자에 모두 대입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력이 작동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격을 원국에서 성립된 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 합격됐는데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칠살을 만나면 이게 칠살격이죠. 음양이 같으니까요. 왜 칠살이라고 그러냐? 갑으로부터 여기 갑으로부터 자기 포함 7번째 글자가 칠살입니다. 또 칠살서부터 자기부터 7번째 글자가 병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그렇습니다. 병화로부터 7번째 글자는 임수가 되는 거죠. 이게 6번째 글자와는 갑기 합을 해. 근데 욕심을 더 내서 한 글자를 더 가면은 이 7번째 글자가 본인을 죽이는 쪽으로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째 글자가 나를 죽인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해요. 이 살을 이것도 죽일 살, 요것도 죽일 살이죠. 자평인정 원문에서는 다 이 살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에, 이게 전부 다 칠살 관계에 있으면 둘 다 음양이 동일합니다. 이것도 양간, 이것도 양간. 을은 신금하고 둘 다 음이죠. 이렇게 칠살 관계는 자기가 음인데 또 음을 만나거나 자기가 양인데 양을 만나거나 즉 음은 수렴 응축어니까 안에다 그리고 양은 팽창 확산하니까 밖에다 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서부터 밑으로 순행해서 한 칸 뛰면은 자기가 그거 하는 거고요. 자기 위로 한 칸 뛰면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역행해서 오면은 자기를 극하는 글자입니다.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편의 관점, 순역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명리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게 칠상관계가 나하고 음양이 동일하다는 게 어떤 얘기냐? 이게요, 내 입장에서 나의 상대방 세력이 누구냐? 그걸 알려면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관살이고요. 이쪽으로 한 칸 뛴 게 재성이에요. 근데 얘하고 관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고요. 이 관살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인식할 때는 이 관살이 진정한 상대방으로 내가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상대방을 대표하는 게 관과 살이에요. 관살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나의 상대방, 이게 적이라고 치면, 어, 상대방 세력을 도와주는 게 재성이죠. 그걸 편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생애는 이 인성도 상대방 세력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상관이나 식상이 그걸라고 그러는데 인성이 얘들을 극함으로써 식상의 그거로부터 관성을 정인이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재성, 관이는 재관이는 나의 상대방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나의 상대방이면 나의 세력은 이게 나의 상대방 세력은요.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게 순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 세력이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나에게 사납게 나를 죽이려 들면 나한테 안 좋게 작동이 돼요. 이 상대방 세력이요. 그래서 상대방 세력이 나와 음양이 달라야 나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는 내 세력은 나와 음양이 같아야 나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음양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세력이 나와 음양이 같으면은 나에게 불리해요. 나에게 아주 악독하고 사납게 굴어요.
또 나의 세력인데 음양이 같으면은, 아니, 음양이 이제 다르면은 나한테 불력이 작동되는 거죠. 음양의 원리를 보면은 이게 동일한 거죠. 그러면 왜 음양이 다르면은, 이게 상대방 세력과 내가 음양이 같아야 좋고, 음양이 다르면 나한테 왜 불리하느냐. 그 원리는요. 상대방과 내가 음양이 이렇게 같으면은 이게 조화가 됩니다. 조화가. 그래서 음양이 조화로우니까 이게 안정돼 있어요. 상대방과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잘 안정되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있어도 이게 규칙적으로 변해요. 규칙적으로 변하니까 이 정자 들어가는 애들은 규칙적으로 변하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상대방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이 편자 들어가는 애들은 음양이 이렇게 조화롭지를 못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같은 이제 N극이 N극을 만나면 밀어내는 거죠. S극 S극도 음양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음양이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해요. 그래서 변화도 불안정하게 변해요. 그리고 변화를 일렉일렉이 불규칙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견할 수가 없어요. 관살은 나를 그거는 세력인데 기운인데 얘가 나를 언제 극해올지 또 얘가 나를 때린다면 어디를 나를 공격할지 또 어느 때에 공격할지 이건 다 얘한테 달린 거죠. 얘한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걸 평관의 공격을 방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예요. 내 맘이죠. 이 식신이 칠살, 평관을 그거는 것도 식신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있는 거죠. 이게 그 사주를 풀이하는데 고수에 이르는 고수들은 이런 거를 암암리에 다 이게 통찰력이죠. 그래서요. 이 상대방 세력 중에 이게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구별할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인성 중에 이런 편인이 도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 하나 제외해놓고는 사실상 무차별하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고서에 보면은 구별 실익 없다. 한마디로 떡 잘라서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관과 살은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 아주 구별 실익이 크다는 거죠. 구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라는 거죠. 여기도 구별 실익이 있죠. 식상과 비겁도요. 왜 식상을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고 이런 거는 에, 십성 또는 십신의 그 소생의 그 재생 목록에 보면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그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살은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죽이는 쪽으로만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작동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걸 잘 활용을 하면요. 아주 뛰어난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선출직들 보면요. 대부분 편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게 음양이 이게 십성의 세상 돌아가는 원리인데요. 이게 분명히 편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편관 살은 100% 나쁜 거 처음부터 아주 박멸시켜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훌륭한 야생마를 잘 조련하면은 훌륭한 준마의 역할로 해서 내가 멋지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길들인다는 명목하에 그 박멸해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길들이지 않고 그 야생마를 죽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걸 간과하기 쉬운데요. 이런 관점을 늘 이 사주를 볼 때 이런 걸 저변에 깔고 있어야 사주 통변이 부드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못 찾아내는 걸 이런 전제하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주의 그 흐름 구성이기 때문에 천간은 생극제어를 보고 지지는 형충파이를 보는데 그런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죠. 예, 예.
이제요, 편관격, 살격이 어느 경우에 격이 완성되느냐. 를 보면요, 살격은 어느 경우에 완성되느냐. 첫째, 편관격은 일간이 신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간이 강하죠. 통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말씀드렸죠. 천간으로 이게 투관이 돼야 천간의 글자가 활동을 한 그 효과가 지지에게 귀속되고, 지지는 그 반대급부로 천간에 지원해준다, 지지해준다, 뿌리가 돼준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는 고요한 상태로 있다가 쓰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천간에 글자가 없으면은 이게 활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천간으로 투간이 됐을 때 쓰임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천간은 원래 움직이고 있다, 동하고 있다. 그래서 동하는데 제대로 자기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믿고 지원해주는 이 뿌리가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지의 대표자가 천간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살격은 우선적으로 신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 식신격에서 말씀드렸죠. 식신 제사라는 사주. 그거는 나와 식신과 이 평간 이 세 개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좋다. 이게 격국의 고저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야 유정하고 유력하다는 얘기죠. 근데요, 이런 칠살격에서는 우선적으로 일간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이 칠살하고 일간하고 힘의 균형이 돼 있느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좋아요. 이게 칠살하고 나하고 힘의 균형이 맞으면요, 내가 식신을 생해도 나로부터 나온 힘이에요. 이게 내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진영 논리로 치면은요. 평가는 카운터파트 상대방이고 나의 세력은 나와 이 식상 요 세력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평간하고 힘의 균형이 맞으면은 식상으로 설계해도 역시 힘의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게. 내 세력이니까요. 아까 이런 걸 그 간과해요. 아까 그 정편의 관계, 수운역의 관계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왜 살격 편관격에서 편관의 힘과 나의 힘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합니까? 이건 진영 논리로 보면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요, 일간이 강하고 칠살이 제어를 받아야 된다. 컨트롤을 당해야 된다. 통제를 당해야 된다.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관리. 무엇으로? 식신으로. 식신이 효율성이 높죠. 효율성이. 왜냐하면 평간 입장에서는 식신이 에, 이 칠살이 이게 이 평간의 칠살은 식신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음일간은 상간하고 평간하고 합을 해요. 그걸 상간합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청간은 생극제어를 보고 지지는 합형충파이를 보는데 식신으로 생극제, 극제를 하는 겁니다. 식신 제사라는 것은. 상관합사라는 것은 상관합으로 제어한다. 합제를 하는 거죠. 합제를. 그러면은 양일간이 상관을 보면 어떡하냐. 상관대살이라고 그러죠. 상관으로 그것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반대 진영의 그 세력을 아주 왕성한 기운을 가진 사나운 이 야생마를 내가 조율하는 거죠. 식신으로 조련을 하든 상관으로 조련을 하든 이게 날뛰지 못하게. 그래서 내가 이 평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말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칠살격은 반드시 일간이 신강해야 되고 일간과 칠살간의 힘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식신을 보면 좋다. 상관 봐도 다 이게 칠살격의 논리로 푸릅니다. 식신제사로 잡고 상관 합살이나 상관 대사를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칠살격이면 칠살격의 평관격의 논리로 풀어요. 꼭 식신제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식신이 투했죠. 이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게 없죠. 뭐 상관 합사를 한다든지 상관 대사를 한다고 그래서 이 논리하고 다르냐? 안 그렇습니다. 동일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심희촌 선생도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예, 상관으로 식신이 아니라 상관으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도 역시 이 상관격의 성격과 이 파격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간 세력과 칠살 세력의 힘이 에, 비슷한 와중에 이 식상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and 형충이 없어야 된다. 형충이 있으면 이게 칠살이 사나운 야생마라고 그래서 이게 원령이 형충을 얻어맞으면은 어, 이 칠살은 나를 죽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얘를 잘 조련을 해야 되는데 그 야생마를 이게 충이 맞으면 야생마를 조련한답시고 사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활용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이게 원본에서는 요걸 그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게 정관격에 설명할 때 이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다음서부터는 이게 모두의 모든 격에 다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설명 않겠노라. 예, 그렇게 설명했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엔드로 이어지면은 살격이 이렇게 살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관 인식은 두 자로 오면 재기역, 관격, 인격, 식격 이렇게 얘기하고요. 살상법에는 이건 살격, 이제 상관격, 양인격, 뭐 로커격 그건 세 자식으로 주로 얘기를 하죠. 예. 이게 편관격, 살격이 성격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요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합격이 되느냐? 실살격이 깨지느냐? 이런 게 재성을 만나면 그렇죠. 얘는 내가 이 나의 편에 있는 식상으로다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 이게 길들이고 통제해가지고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능 좋은 말을. 그런데 이 재성을 보면은 이게 상대방 세력이 이게 재생살 해가지고 얘가 엄청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난폭해져요. 그래서 나를 극하는 힘들게 하는 요소가 굉장히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이 재성을 만났는데 제어하는 게 없다. 즉, 이 식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합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렇게 원령 자체가 칠살이 깨졌다. 그러면 합격입니다. 이게 모든 격이 와도 이게 원령이 이렇게 충을 맞으면은 합격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외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광격 같은 경우는 5권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걸 다 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기본 기초 개념을 잡아놓지 못하면 뭐 4권, 5권은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원본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자평진전 2권에서 격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아까 다 정인격에 합격으로 보든지 정인격으로 보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심유천 선생은 그건 정관격 위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10년 넘게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늘어요. 요 원문을 공부를 안 하면. 이 명력 공부하고 가다 보면 알면 알수록 이게 의문점이 자꾸자꾸 생겨요. 아는 것만큼 문제점이 보여요.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조차를 몰라서 궁금한 점이 안 떠오릅니다.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은 궁금한 점, 이거 왜 그렇지? 이게 왜 그런 의문점, 문제점들이 마구마구 생겨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평진전이나 적천수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공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학이나 몇 년 안 되셔도 이 원문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내공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공부하시는 속도는 굉장히 늦으나 실력을 쌓는 데는 늦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름길이죠. 황소걸음이 늦은 것 같지만 우부가 속보다 황소걸음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가성비를 높이는 이피션시를 높이는 길이었다. 그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원문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재생살이 돼서 이게 난폭해져요. 그냥 파격이죠. 그러면 성격이 됐는데 성격은 이런 경우죠. 일간도 실살도 세력이 막강해서
이 막강한 이 칠살의 기운을 내가 나의 식상으로, 식신으로 하면 음, 식신제살이 되는 거고요. 통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처 날뛰지 못하게끔, 그래야 일간이 이 빼어난 그 칠살의 기운을 일간이 활용하죠. 좋게 활용하죠.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이게 식신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표현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칠살이죠. 일간한테는. 일간과 음양이 같죠. 이게 이제 초학 때는 안 보이는데요. 이제 오래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에다가 이거는 뭐 편관이고 여기는 식신이고 그거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써놓은 것보다 글을 보면은 바로 보여요. 동시작용으로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거 빨리 익히니까 계속 사주를 많이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 같은 게 여기다 뭐 글로 써놓는 게 더 귀찮고 더 늦어요. 더 지저분하고. 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예, 이런 경우 이제 식신이 칠사를 봐서 이게 이제 격이 이루어졌죠. 여기서 봉제가 컨트롤한다 소리입니다. 여기 재물이 오면은 재생살해가지고 곧바로 합격입니다. 이게 식신으로 이게 미처 날뛰는 평관의 기운을 내가 통제 관리하고 있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이 식신을 극해든지 합하든지 그러는 거죠. 이미 오면은 이게 이제 정인이 오면은 정인 합을 해가지고 이 식신이 합반 기반돼가지고 얘 얘는 이제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칠살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안 오는 거죠. 합격이니까요. 개수가 와도 이렇게 극을 하는 거죠.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칠살이죠. 이렇게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하는데 극을 수 있습니까? 예, 극합니다. 극해요. 예. 심희춘 선생은 예, 극한다고 봐요. 이게 인성이 기운이 세면은 모두 다 이게 나를 통해서 이 식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 기운이 세다 보면 직접 가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타고 가는 애들도 있지만 직접 가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 큰다고 봐야 되죠.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4권, 5권 가면은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격이 됐어요. 이렇게 식신제살로 성격이 됐는데 인성이 와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광격, 살격이다. 그럼 가장 싫어하는 게 재하고 인이에요. 재성이 오면은 곧바로, 재성이 오면 곧바로 합격이에요. 그리고 식신 제살하고 있는데 인성이 오면은 식신을 날려버려요. 얘네들 식상을. 그러면 이 평관 혼자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평관이 나를 극하니까 이 칠살격에서는 재성과 인성하고 이 친화적이지가 않아요. 대부분 재성과 인성이 있으면은 이게 인성은 이 칠사를 보호하죠. 상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 대부분 합격이 많은 거죠. 식신 제설하고 있는 인성이 와서 식신 상관을 극혀버리니까요. 내가 이 미쳐 날뛰는 이 칠사를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 재성이 오면 가뜩이나 거칠었고 사나운 세력인데 그걸 또 도와주는 거죠. 생해주는 거죠. 칠사에 편들어주는 거죠. 이게 내 입장에서 얘의 기운을 내가 활용하기는커녕 얘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서 벌벌 떠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 재성 때문에. 칠살격의 공공의 적은 재성과 인성이에요. 예. 이것을 잃어버리지만 안 됩니다. 아까 칠살격 그러면은 첫 번째 일간이 신강해야 되고 칠살과 힘의 균형이 맞느냐 우선적으로 그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식상의 세력으로 정관을 통제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성이 떠가지고 식상을 괴멸시키면 합격. 이 애들 없이 재성이 뜨면 합격.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재와 인성이 칠살격에서는 원칙적인 공공의 적입니다. 소생이 왜 원칙적이라고 했느냐? 이제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칠살격에서도 얼마든지 재성이 상신이 될 수가 있어요.
재성이 있어야 그릇이 커지고요. 재성이 있어야 일간에게 유리하게 작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에, 그게 묘미죠. 또요. 칠살격이라고 해도 인성이 있어 줘야 그릇이 커지는, 격곡이 커지는, 인성이 상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5권 이런 데서 나와요. 그러나 이거를, 원칙을 모르고는, 그, 재성이나 인성이 칠살격에 유리하게 작동되는 경우, 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게, 이 경우죠. 식신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고 있는데, 인성이 떠가지고 식신을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얘 혼자만 남은 거죠. 자기 마음껏 통제받지 않고, 식상에 통제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공격하고 싶을 때, 때리고 싶을 때 날 때린다는 거죠. 합격이죠. 그래서 이게 식신 제사를 한다. 상관 제사를 해도 이 성격이죠.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애를 내 편에서 통제 관리를 하니까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합제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다 성격이 됐는데 이게 인성이 나와서 얘들을 괴멸시켰다. 그러면 다시 합격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공공의 적 그게 떠서 그렇습니다. 이제요. 이 식상의 세력을 가지고 평관을 통제했어요. 그러면 성격이죠. 성격인데 인성이 와가지고 이걸 괴멸시켜요. 그러면 파격이에요. 인성 때문에. 그런데 다시 재성이 와가지고 인성을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이 식상으로 제대로 이거를 통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식상으로 칠사를 통제해요. 성격 시키는 주된 무기가 어, 이게 식신과 상관인데 그것을 인성이 와서 이게 파괴시켜, 괴멸시켜. 그럼 파격. 이 괴멸시킨 파격을 만드는 원인자가 이 인성인데 인성을 다시 재성이 와가지고 파괴시키면 얘들이 제대로 통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성격이 되는 거죠. 이게 폐중유성이에요. 여기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 인성을 제거하고 재성의 인성을 제거하고 식상을 존치시킨다는 거죠. 여기 식이라고만 돼 있지만 상관도 포함됩니다. 그거를 이제 5권이나 이런 데 보면 이건 당연한 이 시계는 상관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월령이 이렇게 충을 맞았어요. 충이나 형을 맞았으면은 이거를 형충을 풀어버리면 돼요. 풀으면 다시 폐중, 이게, 충, 형, 합격. 이렇게 그 형충을 해소시키면은 다시 성격, 성중유패죠. 폐중유성이죠. 이거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삼합이나 육합이나 형은 충으로 충은 형으로. 이거는 지난 정관격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1절의 그 마지막에 월령 형충의 문제점 거기서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소생이 말씀드린 거는 한 개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더덕이 1도 없습니다. 예, 이 사례를 들어서 보면요. 식신호로 제사를 하죠. 성격. 그랬는데 이 식신을 인성여가지고 괴물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합체를 했다. 그러면 이 칠수를 혼자 남는 거죠. 이게 성중유패가 된 거예요.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게 패격이 됐고요. 패격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아, 재성이 와가지고 다시 이 인성을 극한 거예요. 극한 거. 여기서 극해가지고 이 식신이 제대로 그걸 수 있게. 예. 여기서는 상신이 뭐냐? 여기서는 상신이 이 재성이 상신이 되는 겁니다. 재성이. 그러니까요. 아, 아까 1절에서 살상겁의는 예, 역용을 하고 재관인식은 순용을 하고 그랬죠. 상신을 찾는데 이게 평범한 살격이죠. 이게 재성이니까 이런 게 순용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인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죠. 순용 가이드는. 구체적으로는 거기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그랬죠. 상신은 격 전체를 한 글자에 의지해서 격 전체를 이루어주는 그 상신의 알고리즘이라고 소생이 그래서 표현한 겁니다. 격을 성격시키게끔 하는 글자가 상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재성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신이 깨져버렸다. 무조건 합격. 사주가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 재성이 상신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순용하는 거 아닙니까? 평단. 그러니까 상신은 그 아까 상신을 찾는 원리, 순용, 역용 그건 원칙적인 가이드를 아니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이게 평관격, 칠살격 그러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합격됐다가 어느 경우에 성격되고 또 깨졌는데 어느 경우에 아니 성격이 됐는데 어느 경우에 합격이 되느냐. 기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기신을 차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칠살격의 공공의 적은 원칙적으로 재성과 인성이다. 그런데 이것도 소생이 지금 방금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가장 단순화된 모형인데 칠살격이죠. 식신으로 제사라는 거예요. 성격이죠. 이걸 볼 때 이걸 꼭 유념하시라고 그랬죠. 일간이 강해야 되고 칠살의 세력과의 균형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칠살격의 공궁의 적인 재성과 인성의 동태를 봐야 된다. 이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원칙적인 표현을 이제 공궁의 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재성을 봤어요. 재성을. 이게 보니까 일간, 일간의 세력, 일간이 신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일간이 오에서 록을 얻었어요. 기토가요. 그리고 미토에서도 또 록을 얻었어요. 아주 강력하죠. 반면에 이렇게 칠살은 자기 세력이 없어요. 여기 묘미 합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일간에 비해서 약한 거죠, 이게. 일간에 비해서. 예, 그리고 자기의 칠살로, 자기의 식신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식신으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재성을 보면은 100%다 식신 제사를 때 그랬죠. 식신격이 제사를 때 재성 오면 합격이라고 그랬죠. 식신격에서 이게 살을 제복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운에서 재성이 왔다. 그러면 이 재성은 내 기운 빼서 편관 이 칠살 도와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칠살편 드러내요. 합격.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이제 편관격인데 칠살격인데 공공의 적인 재성이 떴어요. 그런데 왜 성격이냐? 이게 봐요. 이게 이게 신강한 일간의 힘의 크기와 칠살의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칠살은 투간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와서 오히려 칠살을 키워주고 있어요. 칠살이 키워져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재성이 먼저 오고, 이렇게 식신이 뒤에서 오면 성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게 쟤는 살을 생해죠. 그래서 일간하고 세력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식신으로부터 이 칠살이 강력한 힘을 주어가지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내가 그걸 관리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큰 권력을 나한테 오겠다는 거죠. 큰 권력, 내가 식상으로 관리 통제를 권력의 크기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칠살계획이라고 그래도 재성으로 이런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아주 크게 기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격이 됐는데 크게 기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자평진적 원문입니다. 그리고 식신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식신이 인성보다 늦게 오면 돼. 식신이 늦게 오고 여기 인성이 먼저 오면 돼요. 이 경우도 봐요. 일간은 강력하죠. 화는 여기 정화에 그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술토에도 아주 심각하죠. 반면에 칠살은 뭐 자기 세력이 없어요. 약하죠. 약한데 이게 칠살은 역시 약하다 그래도 이거를 내가 식상으로 관리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하려고 보니까 이게 토국수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인성이 있는 거예요. 인성이. 인성으로 목극토 해가지고
나의 이 정화의 상관이 여기 상관이 나왔죠. 여기 아까 이게 반드시 식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게 5권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관으로 무토가 정화의 상관이죠. 상관으로 칠사를 관리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무토로 상관으로 통제하려고 보니까 이게 인성이 떠가지고 상관을 박살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리 통제를 못 하는 거게 됐어요. 정화가 이제 관리 통제 도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때 재성이 떠가지고 재성이 떠서 이 인성을 극해가지고 상관으로 관리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 재와 인성은 칠살격이 공궁의 적이지만 이렇게 재와 인이 칠살보다 순서상 먼저 연월이 먼저죠. 씹어도 오고 먼저 재와 관이 먼저 오고 식신이나 상관이 늦게 뒤에 시에 오면은 격이 큰 그릇이 돼요. 이게 크게 격이 성격돼요. 여기 대기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이제 재성이 왔죠. 여기 상신이 뭐냐 재성이에요. 여기는 경금이에요. 칠살격인데 경금 재성이 상신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상신을 찾는 그 역용 순용은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이죠. 그게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실살격인데 재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병이에요. 이게 나의 관리 통제 수단을 빼앗아가는 인성이 이게 병이에요. 병. 병이고 약이 이제 이게 약으로서 근근목 해가지고 이거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간목한테 이게 극을 당하는데 극제를 당하는데 이 재성이 와가지고 이 인성을 극함으로써 이 무토 이 정화의 상관이 청해진 거예요. 청해진 거. 청해진다는 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능력 발휘를 어떻게 사나운 이 칠사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는 능력 발휘를 이 청하다는 얘기는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하다는 얘기는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일간에게 요 가장 강력한 칠살의 글자가 어, 일간에게 유력에 오는 거죠. 이게 유력에. 그 최종적으로 그것을 한 글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유력에 하는 것은 얘는 병이니까 병을 치료해주는 경금 재성이 이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신은요 대원에서 찾는 거 아닙니다. 별도의 위치, 원국의 별도의 위치에서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이 재성이 상신입니다. 얼마든지 칠살격에서도 재성이 상신이 될 수가 있고요. 어, 인성이 그 상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봐요. 여기는 이제 인성이 어, 여기나 여기는 이제 이 재성으로 성격시키는 글자였죠. 재성이 먼저 이제 오는 여기 이제 재성의 상신이고 인성도요. 인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어느 경우에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칠삭격에서. 칠살을 보호한다는 건데, 왜 그러느냐. 이 칠살과 인성이 정이 있으면 그래요. 정이 있으면. 어느 때 정이 있느냐. 이게 원령에서 격이 올라오는 거니까요. 이게 무엇도 봉기가 나왔죠. 여기는, 이게 여기에요, 여기. 술토 속에는 신정무가 있죠. 이렇게 진술충미, 그걸 잡기월이라고 해요. 잡된 기운들이 다 섞여져 있다. 잡기월에서 같은 글자에서 칠살이 나왔고 인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재성이 이거를 인성을 그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성이 이 병화가 신금하고 이게 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신금이나 여기 술투에서 무토도 나왔고 술투에서 신금도 투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이 재생살 해주듯이 얘도 보호하는 거, 이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져서 이거를 병신합을 하는 거 아니냐. 또 연과 시의 합 아니냐. 대부분 이런 거를
재평진전에서는 합의 불합할 때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불합으로 설명했지만, 대부분 청간의 생극차오할 때는 합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여기 병화의 입장에서 칠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합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거는 한신끼리의 합의예요. 이게 그래서 임수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야 되는 측면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자평진전 내에서 이론적 일관성이 없는 걸 없는 동네가 이 부분입니다. 이런 나머지 이 어느 경우에 성격되고 파격되고 또 성중유패, 폐중유성 그런 거는 아주 탁월하죠. 격이 변화되고 이게 다른 측에서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아주 정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 일본에서 얘기한 합의 불합에서 얘기한 부분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합의 불합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유정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걸 알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규격이라는 거예요. 아, 인성. 칠살격의 재성과 인성이 공공의 척인데 인성을 쓰니까 아주 규격이 됐다는 거죠. 즉 칠살과 인성이 정이 있으면 얘네들하고 인성하고 정이 있으면은 곧 규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격이라고 그래서 인성을 사용하면 안 되고 재성을 사용하고 안 되고 그건 실력이 짧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이게 이제 내용이 지금 이 권에서는 각 8개 그 격이 어느 경우에 성격이 되고 합격이 되고 그거를 원칙적인 차원에서 선언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원칙을 가지고 4권, 5권 가서 이제 8개의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각 우분을 다 대입하고 그걸 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원칙을 잃어버리면은 사상 무각에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4권, 5권을 공부해가면서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야 사주가 보여요. 이것만 봐도 막연했던 게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조금 디테일에서 부족한 점이 있죠. 이거 플러스 살격이 이렇게 성격이 됐고 패격이 됐다는 얘기는 대체 어떻다는 거야 나한테. 그걸 알려면 정관격 시간에 정관격이 성격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합격되면 어떤 효과가 됐고 그것을 여기에 유추 적용하면 동일한 논리입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일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룬다. 두 번째는 일간의 가장 주특기, 성능이 좋은 글자를 활용해가지고 일간에게 좋은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 원리를 적천수의 설명 방식과 비교해 보면 적천수는 진신의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이 자평진전과 적천수 모두 가장 강력한 글자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진신과 이게 격국은 동일한데 그 메커니즘이나 그 프로세스가 약간 다르다. 적천수는 용신의 메커니즘으로 자평진전은 상신의 메커니즘으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그 성능 좋은 글자를 활용했을 때 일간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전체적인 패러다임은 유사한 점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정관의 정관의 특성을 성격과 패격에 대입시킨 거죠. 여기서는 이제 평관의 특질, 속성을 성격과 패격에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에 대입시키면 되죠. 그럼 평관의 속성은 뭐냐? 십성 내지는 십신 시간에 그 설명을 드렸죠. 뭐가 정관이고 평관의 속성은 어떻고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재생 목록에 나와 있죠. 그 십신, 십성에 그걸 공부를 하셔서 대입시키면 되고요. 네 번째는 관살은 기운이 내 쪽으로 오는 거고 식상은 내가 그걸 기운을 발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성격됐다는 얘기는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내가 활용한다는 측면이고 합격이 되면은 정보나 뭐를 권력이나 직위를
활용했는데 나한테 오히려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그런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사주 원국에 각각의 궁성의 글자를 대입시켜서 상신에 해당하는 그런 육친, 그런 궁은 좋게 작용하고 합격을 만드는 그런 궁이나 성은 나와는 조금 인연이 박약한 나쁜 인연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은 어,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본인의 사주를 가지고 본인이 그걸 할 정도가 돼야 사주가 보입니다. 그래야 사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삼간격의 성패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